자, 그래서 페이지는 130쪽이고요. 이제 아예 새로운 얘기예요. 지수록은 사라지고요. 이제 각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각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기했었는데, 예, 그런 거 나오는 각도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읽어보실 건데요. 왜냐,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각도를 표현할 건데요. 보통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뭐 선 두 개 그리면 얘가 각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걸 좀 자세히 표현을 하시면, 예, 각도의 크기는, 어떤 각의 크기는 반직선을 하나 고정해놓고 한쪽으로 나가는 선이 반직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선을 고정시켜 놓고, 그렇죠? 이 위에다가 뭘 그리는 거야? 어떤 선을 또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 선과 선 사이에 각이 생기겠죠? 그쵸? 근데 얘가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계바늘.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아유, 다 지워졌냐. 우리는 이 기준이 되는 기본선을 얘를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 한자예요, 한자.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움직이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이는 선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플러스의 방향, 양의 방향이 오히려 시계바늘이 동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우리는 양의 방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 60도다 라고 읽으면 우리 여기 반대쪽은 몇 도예요? 300도겠죠. 합쳐 360도니까. 뭔 얘기인지 괜찮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얘를 300도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는 걸 시계 방향으로 간 60도라고 보고요. 항상 이 시초선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300도가 아니라 여기가 항상 기준인 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읽는 거야. 반대로. 반대로 돌아간 거잖아. 그래서 얘는 몇 도야?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300도라고 읽어요. 반대로 움직인 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이제 그래서 각도의 음수의 개념을 좀 집어넣을 거예요. 각도의 음수의 개념을 집어넣을 거고, 물론 각도의 음수의 개념을 집어넣을 거고, 이게 양수로 돌아도 한 바퀴를 돌리면 몇 도가 돼요? 이 동경이 뭐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뭐 270도가 되고, 이렇게 돌리면 선이 이렇게 똑같은 데 와 있어. 그럼 우리 얘가 몇 도예요? 360도라고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더 돌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동경, 움직이는 선이 회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시면 얘가 30도라고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지만 이 친구가 이미 한 바퀴를 돌아온 거야.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네, 이 친구를 360 플러스 3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바퀴니까 360도. 돌아오고 30만큼 더 간 거니까.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바퀴 돌아왔어. 두 바퀴가 뭐예요? 360 곱하기 얼마? 2. 그게 몇 도니? 네, 720 플러스 30.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각이라고 했던 거는 어떤 도형에서 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사분면에서 보기도 해도 360도를 넘어가는 각도를 표현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음수인 각도도 이런 걸 딱히 표현하진 않았는데 기준선, 시초선을 두고 움직이는 회전수랑 이런 거 아니면 반대 방향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각도를 무한하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각을 뭐 일반각하고 밑에 써 있는데 어떻게 표현한다? 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써 있어요. 저게 뭐냐라고 하면 앞에 있는 친구가 360도 한 바퀴 곱하기 n 몇 번 돌았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앞에는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 돌아오겠죠. 회전하고 나면 시초선에 다시 똑같아지고 플러스 알파만큼 갔다 더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친구 할 때 32 플러스 알파 개념인 거겠죠. 360 이 720이 360 곱하기 2니까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회전수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뭐 일반각이라고 한다. 그냥 각이랑 뭐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밑에 뭐 쭈루룩 있는데 뭐 설명 읽어보시면 네, 여기가 30도인데 한 바퀴 돌아온 30도면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온 거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4분면의 각이 나오는데 이건 또 뭔 얘기인지 볼게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아이고 미안해요. 양의 방향으로 뭐 x를 시초선이라고 두는 거야. 얘를 이제 시초선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돌리는 거야. 또 동경을 돌리는 거야. 그럼 각이 생기겠죠.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90도가 넘어가는 어떤 각이죠. 90도가 넘어가는. 근데 이게 동경이 어디 있어요? 2, 4분면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2, 4분면에 있는 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데 솔직히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잘 많이 쓰진 않는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3, 4분면의 각이면 동경이 3, 4분면에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4, 4분면의 각이면 4, 4분면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린 각을 보통 뭐라고 썼니? 각을 보통 세타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럼 1, 4분면에 있는 건 몇 도랑 몇 도 사이예요? 0도랑 몇 도 사이? 90도 사이. 이렇게 되겠죠? 아니라고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초선하고 동경이 나오면 뭘 보셔야 된다고요? 회전수를 보셔야 된다고. 이게 1, 4분면에 이러고 있다 한들 얘가 몇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4분면에 있는 건 알아요. 0하고 90도 사이에 있는 거. 근데 걔는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거고 항상 쓸 때 360 곱하기 n 몇 번 회전하고 0 제자리 360 곱하기 n 플러스 90 요 사이에 있을 때가 1, 4분면 각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2, 4분면의 각, 3, 4분면의 각도 다 이런 식으로 꼭 앞에 회전수를 써가지고 4분면에 있는 걸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0도에서 90도 2, 4분면이면 90에서 180 사이가 아니라 앞에 회전수를 써달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지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한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시겠고요. 실질적으로 문제에 쓰이는 건 요 4번 얘기입니다. 동경의 위치관계. 5개가 있는데요. 특히 1, 2번은 잘 나오는 얘기고요. 3, 4번도 그래도 꽤 나오고 5번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5가지의 상황을 좀 잘 그림을 그려가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외워달라는 게 아니라 쟤를 유도해서 니들이 직접 그려서 찾을 수 있어야지 외우기에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볼게요. 동경이 시계바늘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XY축을 그리고 시초선이 아까 말대로 여기에 있다고 봅시다. 근데 동경을 하나 그려가지고 각도를 찾았어. 만약에 얘가 알파야.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베타라고 합시다. 아니다. 얘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 다음 똑같은 베타를 표현해 볼 건데 다음 두 번째 동경을 두 번째 시계바늘을 동경도 여기 똑같이 있대. 두 번째 동경. 대신 얘는 돌아와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알파인 거야. 돌아와서 오는 거. 한 바퀴 돌린 거야. 괜찮아? 그래서 얘는 뭐예요? 지금 이 첫 번째 해당하는 거 아니야? 시계바늘이 서로 일치한다. 같은 곳에 있다. 를 이용해서 뭘 어떻게 찾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둘이 똑같이 만나니까 빼면 0도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아니지. 뭔 차이가 있어요? 둘이 같은 위치에 있지만 회전수 차이가 있잖아. 회전수 차이가. 뭔 얘기 괜찮아? 얘는 한 바퀴 돌아오고 여기니까 둘이 빼면 오히려 뭐가 남아요? 360이 남겠죠. 괜찮아? 왜? 베타는 말 그대로 뭐 여기 30도라고 할까요? 알파는 뭐니까? 360 더하기 30도인 거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똑같은 자리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두 바퀴 돌고 왔으면 뭐예요? 720 더하기 30이겠죠. 그럼 얘는 둘이 빼면 뭐 나와요? 각도는 0이고 회전수만 남는데 회전수가 몇 바퀴인 거야 이번엔? 두 바퀴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고요. 만약에 세 바퀴 차이 나면 이런 거겠고.
즉, 네. 시계바늘이 똑같은 데 있으면 뒤에 플러스 알파는 사라지겠고 빼면 예, 회전수만 남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회전수만 남는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문제에 있는 표현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걸 더 해야 되나 빼야 되나 관계식을 만들어서 좀 식을 이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두 번째 그림도 그냥 그리면서 연습해보는 거야. 두 번째는 뭐래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야? 요렇게 또 있으면 하나가 이쪽에 있는 거야. 베타가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럼 알파는 얘랑 일직선상에, 얘랑 같은 선상에 있는데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 이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즉,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알파인 거야, 이번에. 그럼 이번에도 두 알파랑 베타를 뭐 빼든 더하든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좀 이쁘게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인 건데, 아까는 빼니까 딱 똑같으니까 0 된 거고, 이번에는 더해야지 특징이 있냐, 빼야지 특징이 있냐? 더했을 때 특징이 있을까요? 요 알파에다가 요만큼 더한다고. 선생님, 얘가 베타면 여기가 베타 아니죠? 얘랑 얘랑 무슨 막꼭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야. 아이고 씨.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 하면 둘을 빼면 초록색에서 여기 흰 부분을 빼면 어디만 남아요? 여기만 남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둘이 뭐 하면 빼면 몇 도겠구나? 180도가 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180도가 남겠구나. 근데 얘도 앞에 뭘 붙이셔야 돼요? 이 알파가 여기 오는데 회전수가 있을 거라고. 회전하고 여기 왔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얘가 남아 180이. 근데 항상 얘를 붙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더하면 특징이 없어요. 빼니까 초록에서 어디만큼 이만큼이 빠져나가니까 여기만큼 빠져나가니까 지워지니까 요거 남는 거죠. 180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림 그려가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외울 것도 많아요. 세 번째, X축의 대칭인 건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니? X축의 그림. 각도가 하나가 또 여기 있어요. 뭐 베타라고 합시다. 얘랑 X축의 대칭이면 알파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밑에 있는 거겠고. 여기가 알파가 아니야. 여기가 알파가. 돌려오는 양의 방향으로 읽으니까 어디가 알파인 거예요? 얘가 알파인 거야. 이번엔 알파에서 베타 이만큼 뺀다고 해도 요게 뭐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엔 오히려 뭐 해야 특징이 있겠냐?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인 거야. 왜? 이 베타가 이 대칭이면은 어디도 베타인 거야, 크기가. 네. 여기도 베타지 않아요? 여기도 똑같이? 대칭이니까. 그러면 알파가 어디였어, 아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알파고 베타가 얼만큼이야? 요만큼이라며.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더하니까 한 바퀴가 완성되네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이번엔 베타를 하시는 게 특징이 있는 거야. 빼면 특징은 없고. 그럼 뭐 나와요? 더하면 360이라고. 괜찮아? 근데 앞에 뭐 쓰셔야 돼요? 회전수 쓰셔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요렇게 써있긴 한데 외울 때는 요렇게 외우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이게 회전수고 둘이 더하니까 360도가 된다라고 외우세요. 근데 선생님 왜 얘는 이렇게 써요? 이게 360으로 묶으면 뭐예요? 360으로 묶으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n 더하기 1이라는 게 n을 하나 작게 쓰면 쟤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n을 하나 작게 쓰면 여기 n은 만약에 10이야. 그럼 여기 n은 뭘 집어넣으면? 9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압축해서 쓴 건데 저러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냥 우리는 늘 앞에 회전수를 남겨놓고 뒤에다가 특징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뒤에다가. 빼니까 0. 빼니까 180. 얘는 빼면 특징이 없고 더하니까 한 바퀴 360. 요렇게 외우세요. 외울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 4번 이제 내가 안 해도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이 이러고 있었어요. 선아 여기가 베타래요. 알파가 얘 무슨 축 대칭이래요? Y축 대칭이니까 이만큼이 알파인 거야. 얘에서 얘 빼면 요만큼 나오는데 얘가 뭐 90도인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특징이 없어요.
얘도 역시 뭐 할 거예요? 더해야 특징이 있겠죠. 왜? 여기가 베타면 대칭이니까 어디가 베타예요? 여기가 베타거든요. 그러면 요만큼 알파에 요만큼 베타에 더하니까 몇 도 되는 거예요? 180도가 되는 거겠죠. 반바퀴가. 그래서 회전수에 이렇게 된다. 하나. 자, 마지막 5번은 뭐니? 다 왔어. 이게 좀 지겨운데. 네, 어떤 친구가, 네, 어떻게, 베타가 이러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y는 x의 대칭이면, y는 x전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의 대칭이 어디로? 요렇게 올라갔을 거야. 이만큼이 알파라고요. 근데 얘가 대칭이면, 여기 밑에 x축에서 살짝 올라간 게 베타였으면, 어느 축에서? y축에서 살짝 요만큼 움직인 것도 베타라고요. 대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여기 밑에 베타가 요만큼 더하니까 90도가 되네요. 얘는 빼면 특징이 없고 더해야 90도구나가 되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1번부터 다시 읽어보시면서 밑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봐가면서 이거 꼭 먼저 보지 말고 그림 봐가면서 뭐 더해야 빼야 특징이 있겠구나를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잠깐 시간 줄게요. 그래서 4번 직접 한번 봅시다. 자, 넘기면 아이 그지 같은 학교. 네, 1번 문제부터 좀 볼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보시면 그냥 아이고 미안해요. 어떤 각도들을 뭐해서 저 각도들을 회전수랑 플러스 알파 꼴로 찾아줘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쓰는 법 하는 거야. 1번부터 쓰는 법. 자, 해볼게요. 1번 마이너스 500도래요. 자나? 근데 뒤에 알파라는 친구가 항상 우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쓸 때처럼 플러스 개념이 되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얘가 빼기 360에 빼기 120, 140 한 거라는 거. 이렇게가 아니라 여긴 빼기로 써도 상관없는데 이 뒤에가 플러스가 나오게 써달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게 좋아? 아, 얘는 거꾸로 두 바퀴 간 거구나. 마이너스 720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플러스 120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니? 가끔 틀려와요. 이거 1, 2, 3번 중에 잘 나오거든요. 1, 2, 3번 앞에 처음에 중간고사 보면. 근데 이거 틀려오는 애들 있어요. 묻지마. 니들 있을 거야 분명히. 얘도 똑같아요. 거꾸로 따지면 뒤로 한 바퀴 가고 마이너스 360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자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을 때 알파 값이 뒤에 붙은 게 가장 뭐한 거 작은 거 찾아달래요. 아시겠니? 이렇게 틀려온다고 220인데 미안해요. 이렇게 틀린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니? 3번도 표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이니까. 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뒤에를 그냥 마이너스 100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플러스로 써달라니까 항상 먼저 회전을 거꾸로 시켜야 되겠고 마이너스 360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 5번까지 좀 직접 써보시고 가장 작은 거 찾아보세요. 3번까지 중에선 2번이 더 작은데요. 더 작은 게 뒤에 있네요. 그래서 직접 한번 표현 좀 해봅시다.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저처럼 이제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요. 4번이 딱 플러스 40이니까 제일 작을 거예요. 생각하시면 되겠고. 잘 나오는 문제가 몇 번이냐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얘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일단 답지에 있는 대로 풀이를 할 거예요. 답지에 있는 대로. 정석적인 풀이도 할 거고요.
좀 빨리 푸는 방법도 쓸 거야. 빨리 푸는 방법도. 어쨌든 둘 다 얘기를 할게요. 자, 세타가 1사분면 각이라. 그럼 세타에 대해 써보자. 써보면 1사분면이에요. 몇 도랑 몇 도 사이? 0하고 90도인데 그것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아까도. 앞에 항상 뭘 붙이셔야 된다? 네, 회전수 0, 회전수 90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 3분의 세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이 식을 다 뭐로 나눌 거예요? 네, 3으로 나눕시다. 3분의 세타는 3으로 나누면 이거 120이잖아요. 120이라고 쓰지 않고요. 요렇게 쓸게요, 그냥. 괜찮아? 이렇게. 아, 왜 세타라고 썼어? 미안해. 요렇게 쓸게요. 대신에 얘는 몇 도예요? 계산하면? 요렇게 되시는 거겠죠. 3으로 나누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얘가 뭘 의미한다고요? 앞에 이 친구가? 회전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회전수를 의미한다고. 그치? 이게 회전수가 되려면 일단 몇이 딱 있어야 돼요. 360이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딱 떨어지게? 그쵸? 그러니까 이 n이 뭐의 배수여야지? 3의 배수여야지. 뭐 예를 들어서 3이면 이게 360 나올 테고 6 집어넣어야 뭐가 나올 거예요? 2가 되면서 두 바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9를 넣어야지. 아, 세 바퀴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n이 지금 네 뭔지 모를 자연수야 지금. 괜찮아? 회전수 몇 바퀴 돌았냐를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였던 친구가 뭐의 배수가 돼야지 이제 회전수를 의미하는 게 돼버려요. 3의 배수가 돼야지 회전수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수를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갤 거예요? 네. 3의 배수를 기준으로 쪼갤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 명제할 때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숫자를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짝수랑 홀수.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2의 배수랑 2의 배수인데 나머지가 1인 숫자.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3의 배수대로 숫자를 나누면 숫자들은 뭐의 배수가 있고요? 3의 배수가 있을 수 있고요.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 플러스 1인 친구가 있겠고요.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가 있겠어? 2인 친구가 있지 않겠니?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뭐인 친구는 3인 친구는 얘는 나누기를 더 할 수 있는 거잖아. 3으로. 그게 다시 누군 거야? 얘 아니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 숫자들을 3의 배수여야지 얘가 이쁘게 써지는 거니까 3의 배수인 거냐 아닌 거냐를 나눠서 풀 거야. 근데 아닌 것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 푸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렇게 푸는 게 좀 힘들고 문자가 많아서 어려운데 쉽게 푸는 것도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이 n이 3k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n이 3k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니? 3은 약분되면서 360 곱하기 k 더하기 0 360 곱하기 3분의 k 더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럼 어쨌든 여기가 이제 이뻐졌으니까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0도랑 몇 도 사이야? 30도 사이에 있는 어떤 각도인 거야.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이러면은. 이 친구 이제 몇 사분면에 있는 거니? 앞에 회전수는 신경 쓸 게 아니라고요. 1사분면에 있는 거 아니냐고. 0도랑 30도 사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뭐도 넣어볼 거야, n에다가. 얘도 넣어보는 거야. 3k 플러스 1도. 괜찮아요? 넣으시면 어떻게 되니? 360에 여기다 3k 플러스 1 넣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다시 쓸게요.
이렇게 쓰자.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뭔 얘기인지 괜찮아?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도 똑같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약분하면은 요거 약분하면 K잖아? 곱하면 앞에 뭐 나와? 360K가 나오시는 거겠고, 3분의 1도 곱하면 얼마예요? 3분의 1도 곱하면 120도인 거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이, 얘 또 사이 어디 갔어? 미안해. 너무 작게 썼어. 그럼 이쪽도 계산을 하시면, 3분의 3K는 K니까 전기하면 360K가 되시는 거겠고, 플러스 3분의 1 곱하면 120 더하기 30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럼 누가 이만큼이 뒷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앞에가 회전수고. 그럼 앞에 신경 쓰지 말고, 회전수 신경 쓰지 말고 몇 도랑 몇 도 사이에 있다는 거야. 120도랑 몇 도 사이에? 150도 사이에 있는 친구야. 그럼 쟤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120이랑 150 사이에 있는 거면. 네, 이 친구 2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야. 일일이 좀 귀찮지만. 마지막 세 번째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또 넣을 거야. n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3k 플러스 2인 경우를 나눠봅시다.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럼 넣으시면 어떻게 되니? 네, 360에 3분의 3k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0. 360에 자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하자고요. 그럼 얘 아까 얘기한 대로 약분하고 전기하면 360K일 거고, 3분의 2를 곱하는 거잖아. 그게 몇 도야? 240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겠니? 하면 여기도 360K가 있겠고요. 3분의 2를 곱하면 240이랑 30이니까 270이 되겠죠. 그럼 결국 앞에는 회전수고 누구? 얘랑 얘. 240이랑 270 사이라고요. 몇 사분면이니? 240, 270이. 3, 4분면인 거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가 90도, 이렇게 쫙 펴진 게 180도, 꺾인 게 270도예요. 아시겠죠? 그럼 3, 4분면이겠죠. 그래서 몇 사분면에 있냐는 얘기는 1, 2, 3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너무 길고 복잡해요. 이렇게 풀면 복잡해요. 더 쉽게 푸는 것도 있는데 한 번은 써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했니? 1, 4분면에 있다라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표현을. 앞에 회전수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세타니까 양쪽을 다 뭐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얘는 처음에 의미를 얘기하고 싶어서 3분의 n이라고 썼는데 그냥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더 계산이 편하긴 할 거야. 여기다가 3k 플러스 1 넣는 게 계산이 편할 거라고. 알겠니? 처음에는 얘가 3의 배수여야 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3으로 나눴으니까 3의 배수여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반대로 2로 나눴어. 그럼 여기가 2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럼 n은 3의 배수가 아니라 뭐의 배수면 되는 거야? 2의 배수면 되는 거야. 그때는 몇 개만 찾으면 돼요? 네, 2개만 찾는 거야. 2의 배수랑 2의 배수 플러스 1인 거라. 얘가 만약에 4야. 그럼 뭐의 배수 찾으셔야 돼요? 4의 배수.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거기까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보통.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건 여기가 2거나 아니면 뭐인 경우 이 두 가지만 거의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셔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선 n이 아니라 얘네들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의 배수들은 무조건 이렇게 된다. 3의 배수 플러스 1인 숫자들 4, 7, 10 이런 친구들은 넣으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일일이 좀 대입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걸 시험 때 언제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면 있어서 가장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번에 다른 친구가 물어보기도 했고 어제 윤창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대소 비교를 해줘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얘 숫자를 이제 문자를 가지고 여기는 1이잖아. 뭐가 크냐 확인해서 큰 게 큰 거잖아. 밑이 3이니까. 그래서 얘네로 문자로 풀어라고 나오지만 이게 결국은 0하고 1 사이에 뭘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가 일반화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아무거나 계산하기 쉬운 걸 바꿔 써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처럼 얘도 똑같아요. 아니 지금 세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처음 식은 세우셔야겠죠. 세타가 회전수의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표현을 하시고 그럼 3분의 세타 역시 그냥 계산을 하세요. 120n에 0도 120n에 30도 해놓고 니들은 이제 뭘 알아? 이걸 회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가 뭐의 배수여야 된다는 걸 알아. 3의 배수 기준으로 숫자를 쪼개야 된다는 걸 이미 알잖아. 그리고 그렇게 쪼개려면 몇 번 대입해야 된다는 것도 몇 개로 나눠진다는 것도 알아요. 숫자가 세 종류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 근데 그 세 종류가 어떤 거야? 순서대로 세 개잖아. 예를 들어서 처음 3의 배수가 3이면 그 다음 플러스 1인 숫자 누구야? 4. 그 다음 플러스 2인 숫자 누구야? 5. 뭔 얘기 괜찮아? 얘네가 3의 배수 나머지 1인 숫자 나머지가 2인 숫자를 대표하는 숫자라고 보고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왜? 6, 7, 8을 넣어도 계산 결과는 똑같을 거거든요. 얘가 3의 배수, 얘가 3의 배수 플러스 1, 얘가 3의 배수 플러스 2를 대표하는 숫자라고 생각해. 즉, 우리는 그냥 뭐 할 거야? 아까처럼 얘를 문자화해서 3의 배수 플러스 1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숫자 연달아 3개를 아무거나 대입할 거야. 그럼 n에다가 뭐 넣는 게 계산이 제일 좋아? 편해, 쉬워. 이거부터 차례대로 그냥 3번 넣는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3의 배수 플러스 1인 숫자, 플러스 2인 숫자. 얘가 나머지가 없을 거 아니야? 3의 배수인 숫자를 표현하는 숫자들 대표적인 숫자라고. 0 넣어봐요. 얼마 나와? n에다 0 넣으면. 이거 1, 4분면에 있겠네. 1 넣어봐요. 이거 2, 4분면에 있겠네. 2 넣어봐요. 이쪽만 쓸게요. 얘 3, 4분면에 있겠네. 괜찮아? 어쨌든 선생님 0이 좀 그럼 3 넣던가 1, 2, 3을 넣던가 1, 2, 3을 1, 2, 3 넣으면 3 넣으면 뭐 나와요? 360 플러스 30이니까 몇 사분면? 1, 4분면에 있겠네. 그래서 아까처럼 굳이 얘를 일반화해서 쓰지 않더라도 그 일반화했을 때 대표적인 숫자 3개를 집어넣으시면 걔네가 모든 걸 대표할 거라고요.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게 쉬워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시겠죠? 괜히 아까처럼 풀지 말고요.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풉시다. 됐니?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밑에 있는 325번을 한번 해볼까요? 325번을 한번 좀 빠르게 풀어봅시다. 얘는 기준이 처음에가 2세타야. 2세타가 4사분면이래요. 해볼게요. 325번.
얘는 앞에 설명할 때는 없었던 문제인데 그냥 유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한 거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요 3번은 아까 설명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건데 볼게요. 얘는 문제는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세타랑 5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시계바늘이 같은 데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때 나올 수 있는 세타를 다 구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또 특징을 보자고요. 특징을. 세타가 어디 뭐 이러고 있다고 봅시다. 그럼 5세타도 어디 있는 거야? 막 회전해오고 여기 똑같이 이러고 5세타가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엔 더해야 특징이 있는 거야? 빼야 특징이 있는 거야? 빼야 특징이 있겠죠. 둘이. 빼면 어떻게 같은 데니까 사라질 거죠. 그래서 뭐 하면 두 각도를 빼면 0도가 되면서 뭐만 남아? 회전수만 남겠구나가 되시는 거겠죠. 이렇게 이것만 표현하시면 돼요. 뒤에 뭐 안 붙이면 되겠죠. 그쵸? 그럼 뭐예요 얘는? 계산을 하면 4세타가 360n이고 지금 세타가 뭔지 찾는 거란 말이야. 세타가. 그럼 4도 넘기면 뭐예요 얘는? 90 곱하기 n인 거야. 90 곱하기 n. 세타가 뭔진 모르겠는데 90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이 n에는 정수들을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세타 값이 뭐랑 뭐 사이라고 항상 이렇게 나올 거야. 요 사이에 있게끔만 쓰시면 되는 거야. 뭐 가능해요? n에다가 0 넣으면 0도니까 말이 안 되죠. n에 뭐 넣으면? 1 넣으면 세타 90. 얘도 답인 거야. 나올 수 있는 세타들을 다 찾는 거야. n에 2 넣으면요? 네, 180도 가능하고요. 3 넣으면요? 이것도 가능한 거고. 근데 4 넣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360도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답은 몇 개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3개 나온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징을 가지고 식을 쓴 후에 그걸 정리해서 세타가 뭔지라고 찾는 거야. 근데 n에다가 뭐 0, 1, 2, 3, 4를 넣어보는 거예요. 보통 음수는 안 넣죠. 반대로 돌리는 거니까. 0, 1, 2, 3, 4를 넣어가지고 문제 보면은 늘 항상 마지막에 범위가 있을 거야. 그 범위 안에 있는 친구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범위 안에 있는 친구만. 자, 너무 좀 간단했던 거라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밑에 보시면 뭐 27번으로 할까요? 4세타랑 세타가 X축의 대칭이래. 자, 그러니까 세타가 뭐라고 이쪽에 세타라고 있으면 회전을 막 하고 4세타가 얘랑 대칭이 어느 쪽에 X축 이러고 있는 거야. 막 회전을 하고 요만큼이 4세타인 거야. 둘을 요만큼 뺀다고 해서 요 뒷부분이 뭐 특징이 있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얘는 뭐 해야 돼요? 더 해야겠죠. 여기가 세타라는 건 여기도 세타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번엔 뭐 하니까 얘랑 얘를 더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굳이 한꺼번에 안 써도 괜찮다고요. 회전수에다가 한 바퀴가 채워지는구나 이렇게 쓰자고요. 그럼 뭐예요? 5세타가 뭐예요? 이거니까 우리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5로 나누면 세타는 72n 더하기 72가 되시는 거겠죠. n에 0 넣으면 뭐 가능해요? 72도 가능하겠죠. n에 1 넣으면 뭐 가능해요? 144 가능하겠죠. 근데 n에 2 넣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보다 커지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뭐만 글을 읽고 그림을 통해 회전 특징만 찾을 수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5가지 특징. 그렇죠? 2개 다 해볼게요. 위에 거랑 밑에 7번입니다. 푸세요. 다음 설명할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꽤 긴 시간 동안 한 일주일 넘게 한 거의 2주 가까이를 삼각비 내용 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각에 대한 개념을 완전 바꾸는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완전 좀 새로운 얘기인데 얘가 잘 돼야 뒤에가 이제 익숙해져요. 얘도 똑같아. 지수로그 할 때처럼 로그 처음 배울 때처럼 뭐 생뚱맞은 걸 처음 배우는 건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니들이. 자, 그게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볼게요. 호도법이라는 게. 우리가 각도를 표현할 때, 아이고 미안해요. 각도를 표현할 때 뭐예요? 몇 도라는 표현을 쓰잖아. 몇 도. 언니 괜찮아? 그래서 1도, 2도, 3도. 각도기에 그 각도를 표현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새우로 배울
호도법이라는 거예요. 호도법.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던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각을 표현할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던 30도라는 각을 있잖아. 그거를 다른 단위를 써서 표현할 거란 얘기인 거야. 다른 단위를. 그 단위가 라디안이라는 단위예요. 뭔 개소리야. 예, 저 라디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아유 씨 빨리 하고 쉬어야 되는데 씨. 우리가 각을 그릴 때 원을 그릴 때 말이 계속 헛나와. 원을 그릴 때 반지름을 긋고 반지름을 그으면 자르면 부채꼴이 생기잖아요. 그 부채꼴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여기 제 이름이 뭐냐? 한 글자로 호죠. 호. 괜찮아? 자, 여기 반지름이 R인데 여기도 R이 되는 누구? 이 각도를 우린 기본 단위로 쓰는 거야. 얘가 기준인 거야. 왜 바꿔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왜 바꾸는지는. 우리는 어떻게 될 때 이 정의를 좀 기억하셔야 나중에 이거 까먹게 되는데 왜냐면 그냥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 까먹는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에 이 각도 얘가 기준 1인 거예요. 1. 근데 얘 1을 뒤에 라디안이라는 RAD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1라디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1라디안. 괜찮아? 그래서 앞으로 다르게 표현할 거고요. 단위로 해서 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대요? 호도법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는 그 각도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름이 60분법이었어요. 60분법. 기억 안 나겠죠? 몇 학년 때인지 기억도 안 날 텐데 그 각도기 썼던 거 옛날에. 60분법이라고 불렀었어요. 60분법. 60분법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이거 배우는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거의 99% 이상을 다 호도법으로만 풀 거예요. 호도법으로만. 각도를 안 쓰고요. 선생님, 저는 나중에 가도 각도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문제는 각도가 편해서 각도로 바꿔 풀고요. 어떤 문제는 그냥 풀고 하는데 그건 이제 개인 차예요. 그건 강요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문제풀이 함에 있어서. 얘가 뭔지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라디안이라고 하잖아. 님들 그 파이가 왜 3.14인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게 어쨌든 파이가 뭐예요? 원주율이 뭐야? 요 지름에 대한 요 한 바퀴 가 비율이 파이예요. 비율이 파이. 괜찮아? 그래서 요 길이만큼 돌리고 하면 3배 하고도 좀 더 가서 파이 크기가 대충 3.14 어쩌고저쩌고 1호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것처럼 얘가 1파이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1라디안이라는 게 R일 때가 1라디안인데 각도로 따지면 대충 몇 도래요? 57도다라고 돼 있네요. 57도다라고 돼 있어요.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도 그게 왜 그러냐 대충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을 그리지 말고 반원만 그릴까요? 반원만? 반원만 그릴게요. 반원만 그리면 이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원래 그냥 호의 길이는 2파이R이죠. 2파이R. 근데 반원이니까 이거 뭐예요? 파이R인 거 괜찮아요? 파이R? 뭔 얘기 괜찮아? 그러니까 파이가 아까 얼마라고요? 대충 3.14램에 네, 얘가 3.14 곱하기 R 이런 느낌인 거야. 대충. 그쵸? 길이가. 근데 아까 1라디안이 뭐라고요? 1라디안이. 요 R이고 똑같이 여기 길이가 뭐가 되게끔 R이 되게끔 이렇게 자르는 얘 각도가 1라디안이라고요.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근데 아까 이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R에 몇 배 한 거? 3배 좀 더 한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R이 몇 번 들어가는 거야? 하나. 예, 그 다음 몇? 둘. 그 다음에 몇? 셋. 하시고 여기 좀 더 있는 거야, 길이가. 뭔 얘기인지 괜찮아?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 R, 여기 또 R. 이런 얘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때 1라디안이잖아. 뭔 얘기 괜찮아? 여러분, 얘는 파이 R이고, 여기 각도는 몇 도예요? 이렇게 한 바퀴 여기 중심과 반원은 180도라고. 그쵸?
이렇게 호의 길이가 3배 하고 좀 잘린다는 얘기는 이 각도도 어떻게 비례하니까 똑같이 잘리는 거야. 똑같이. 180을 여러분 3으로 딱 나누면 얼마야? 60이야. 근데 요게 3개 하고도 좀 더 있는 거잖아. 각도가. 그러니까 60보다 이 각도들이 좀 더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잘린 얘 각도 하나가 60보다는 조금 작겠죠. 그게 57점 거기서 얘기하는 그 각도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길이가 얘랑 똑같아지는 R이 되는 순간에 이 각도가 라디안이다. 대충 57 뭐 어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되시겠고,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디안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각도랑 바꿔 쓴다며. 그럼 둘의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둘의 관계를. 이런 얘기인지 괜찮아? 둘의 관계를 좀 찾아볼게요. 둘의 관계를. 얘는 그냥 책 봅시다. 여기 보시면 밑에 설명이 있는데 여기 원이 있고요. 우리 역시 R 해놨고 여기를 1라디안이라고 부른다며. 1라디안. 근데 라디안이라 아니라 여기 각도를 뭐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얘기인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비례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니?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는 뭔 얘기인지 괜찮아? 각도랑 비례하잖아. 그쵸? 그래서 R하고 여기 R하고 이 부채꼴이랑 원이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호의 길이랑 전체 호의 길이는 아까 뭐라고 했어? 2파이R이라며. 괜찮아? 얘의 비율은 각도의 비율하고 똑같죠. 여기 각도 1라디안 뭐 알파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알파라고 했네. 아까 대충 57도라고 했던 그거 랑 한 바퀴 돌리면 몇 도야? 360도인 거 아니야? 그래서 안에 것끼리 바깥에 것끼리 풀면 2파이 R 알파도는 R 곱하기 360도예요. 알파도가 뭐 나와요? 파이분의 180이라고 나와요.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치? 근데 아까 이 알파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요만큼 크기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얘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니? 1라디안은 뭐다? 파이분의 180이에요. 1라디안이 뭐다? 파이분의 180도예요. 얘기인지 괜찮아? 그쵸? 근데 우리는 얘는 1라디안을 도로 바꾸는 건데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 뭐야? 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라디안을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외울 수 있어야죠. 1도가 몇 라디안이냐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각도니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넘기면 파이고요. 180으로 나누면 얘가 오히려 180분의 파이가 되는 게 1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1도가 뭐다?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가 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둘 다 써 있어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다. 뭔 얘기인지 괜찮아? 1도는 180도의 파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괜찮아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0도라는 거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180분의 파이 얘가 1도래매요. 여기다 곱하기 몇 하시면 되는 거야? 60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60도는 뭐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인 거야? 3분의 파이라고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결국 라디안이라는 건 뭐냐? 각도를 파이로 표현하는 거야. 파이로. 지금 우리가 라디안을 가지고 유도를 해봤더니 이 라디안 안에는 파이가 들어가요. 파이가. 그래서 이제 뭐 각종 각도들 지금 60도만 하나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30도, 45, 60, 뭐 90, 120 이런 애들을 라디안으로 다 바꿔볼 거야. 근데 바꿀 때마다 기본 공식에 파이가 깔려 있어서 여러분 이제 각도를 씀에 있어서 모든 각도에 다 뭐가 들어가 있다? 파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니? 그리고 이해를 좀 돕자면 파이는 원래 얼마야? 3.14죠. 근데 이 호도법 풀 때는 그냥 파이를 뭐라고 생각해서
좀 야매 같은 건데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해서 푸세요. 이게 3.14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풀면 문제가 쉬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60도가 지금 이거 나왔다며. 근데 파이를 몇 도라고 생각하자고 우리 180도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이거 뭐 나와? 180으로 생각하면 이거 나오지 않냐고요. 그게 왜 그래? 기본적으로 공식이 라디안이라는 게 파이분의 180, 1도가 180분의 파이여서 그래요. 파이를 180으로 생각하면 약분 1, 180으로 생각하면 약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가 180인 건 아니야. 3.14인데 우리는 파이를 뭐라고 180이라고 여기 단어부터 파이를 180이라고 생각을 하면 계산이 좀 더 편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135도 이런 건 좀 빼더라도 0도, 30, 45, 60, 90, 120도 일단 좀 괜찮고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180도. 그러니까 라디안이란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를 이제 파이를 써서 표현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아까 파이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180이라 생각한다고. 그럼 180도가 뭐야? 그냥 파이인 거야. 근데 파이 라디안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 맨날 문제 쓸 때마다 도 쓰듯이 라디안 써요? 아니요. 라디안도 안 써요. 그냥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면 그게 이제 호도법인 거야. 그러니까 180도는 파이야. 야, 그럼 360도는 뭐겠어요? 180이 2배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파인 거야? 2파인 거야. 뭔 얘기지? 괜찮아? 그럼 90도는? 파이를 반띵, 180을 반띵한 거니까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를 그냥 몇이라고 생각한다. 180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냥 바로 계산된다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에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괜찮아? 45도는 뭐겠어요? 45도는 90을 또 반으로 쪼갠 거잖아. 그러니까 몇 분의 파인 거예요? 4분의 파인 거야. 괜찮아? 그치? 자, 60도는요? 180을 3으로 쪼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이를 몇으로 쪼갠 거야? 3분의 파인 거겠죠. 30도는요, 180을 뭐로 쪼갠 거야? 6으로 쪼갠 거 아니야? 그래서 6분의 파이. 나머지도 외우면 좋아요. 나머지도 외우면, 뭐, 270도랑 120도 정도도 외워주면 좋긴 한데, 요거까지는 조금 더 외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게 외운 걸 텐데, 어쨌든. 이게 호도법이에요. 앞으로 고3 졸업할 때까지 거의 모든 문제에 나오는 각도는 다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계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얘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진도는 어쨌든 여기 내용까지만 할 거예요. 뒤에 부채꼴까지도 하려고 그랬는데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부채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부채꼴 한쪽 넘기면 부채꼴에 대한 뭐 설명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채꼴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 여기 뒤에 보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넘기면, 필수 4랑 5만 하고 갑시다. 필수 4랑 5만. 아, 가는 건 아니죠. 미안해요. 희망을 줘서. 필수 4번 봅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꾸는 연습할 거예요. 바꾸는 연습. 근데 지금처럼 뭐 양쪽이 둘 다 써있는 건 편해. 왜? 우리는 그냥 파이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180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즉 무슨 얘기인 거예요? 네, 얘를 이렇게 바꾸지 말고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편하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파이를 다 뭐라고 해가지고. 네, 다 180으로 바꿔 푸는 거야. 180으로. 이렇게 바꿔 푸는 거야. 그럼 얘 봐봐. 이거 약분하면 60이니까 10 곱하면 600. 정답. 맞는 이런 거야. 그쵸? 얘 똑같아요. 180. 12로 나누면 15. 정답.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쵸? 여기도 또 180 했더니 5로 나누면 얼마예요?
36. 답 2번. 이런 거라고요. 어려울 거 없잖아. 그쵸? 잘 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야? 도를 뭐로 바꾸는 거. 파이로 표현하는 게 문제인 거겠죠. 파이로 표현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1도가 뭐라고요? 1도가 180분의 파이라고요. 180분의 파이.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러니까 300도면 180분의 파이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300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선생님 얘도 외우는 게 너무 헷갈려. 파이분의 180인지 180분의 파이인지 못하겠어. 헷갈려. 그럼 이것도 외우지 마. 그럼 어떻게 보면 더 쉬워. 더 제일 쉽게 보는 건 뭐예요? 바꾸려고 보자고. 호도법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야. 파이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를 바꾼다는 얘기는 무조건 파이를 쓴다니까 파이를 써요. 근데 얘가 의미가 뭐라고요? 180도라며. 괜찮아? 근데 300도를 어떻게 바꿔요? 아, 얘가 180이어서 문제면 180을 지워버리고 300을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죠. 얘가 결국은 1도의 의미인데 1도가 180분의 파이라는 게 잘 안 외워지면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어떻게? 호도법이라는 건 파이로 표현하는 거니까 파이를 써놓고 얘가 300도가 아니라 180도니까 180에서 300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 몇을 곱해야 되는지. 그럼 180을 다 없애. 그리고 300으로 갈아뛰면 되지. 라고 생각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왔다 갔다 연습이 돼야 빠르게 돼야 우리 그 다음 진도 나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3분의 5파이라고 나올 텐데 이거를 역시나 얘도 동경, 시초선과 동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각도기 때문에 아까처럼 2n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써있는데 이게 왜 그래요? 파이가 아까 180이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결국 아까 회전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360n에다가 플러스. 얘가 얘인 거야. n, 2파이, 360. 그쵸? 그러니까 회전수를 2n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뭔 얘기 괜찮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뭐 400도라고 하면 360이 하나 들어가네 이렇게 썼었잖아요. 괜찮아? 이번에는 뭐 어떤 파이가 들어간 호도법 각도가 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2파이가 하나인 거야. 2n파이라고 쓸 땐 쓰는데 2파이가 하나인 거야. 한 바뀐 거야. 2파이. 362파이니까. 그러니까 2파이로 쪼갠다고 생각하셔야 돼. 2파이로. 근데 얘는 2파이로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2파이보다 작은 숫자잖아. 360도, 300도라는 게 회전수가 없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이런 꼴로 넣어달라는데 그냥 얘는 이것만 쓰면 되는 거겠죠.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210도잖아요. 그럼 쓰면은 뭐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자, 보시면, 역시나 세타가 플러스가 되게끔 쓰는 게 좋으니까 회전수랑 따로 쓰시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얘를 먼저 회전수랑 쪼개서 쓴 다음에 호도법으로 바꾸던가 호도법으로 쓴 다음 바꾸던가. 근데 여러분 아직 각도가 편하니까 먼저 쪼개 놓으세요. 얘가 360에다가 뭔 얘기 괜찮아?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플러스 얼마 한 거야? 150 한 거 아니냐고요. 괜찮아? 얘는 뭐예요? 2n파이,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50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파이를 일단 쓰시고요. 180. 180에서 150 바꾸기 안 되면 180을 지워버리고 다시 150 채워 넣으세요. 이렇게 쓰라고요. 그럼 몇 분의 파이 나오는 거예요? 6분의 5파이 나오는 거잖아. 6분의 5파이.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래서 회전수랑 이걸 쓰시면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뭐, 마이너스 1을 따로 쓴다고 써도 괜찮고, 이렇게 합쳐서 그냥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고. 근데 문제에서는 답지 보면 그냥 뭐, 앞에 회전수하고 뒤에 뭐가 붙냐만 찾아줘 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 앞에 그냥 2n파이라고 썼는데, 저는 진짜 n을 구하는 거고요. 근데 n을 구합시다. n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얘는 아까 n이 그냥 없으니까,
3분의 5파이라고 쓴 거고 n이 0인 거고요. 얘는 쪼개니까 n이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끔 쓴 거고요. 네, 위에 거랑 밑에 거 직접 풀어볼게요. 푸세요.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